고개를 갸우뚱하며 작은 아짐에는 저녁이고 뭐고 그냥 가버렸다. 큰 아짐에도 안방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을 것이고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니 밥이 먹고 싶지만 혼자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문으로 울음소리와 함께 광수와 재수가 들어오는데 광수는 무슨 일인지 다리 한쪽을 절면서 들어온다. 엄마! 재수가 먼저 대층으로 오르면서 엄마를 찾는다. 너그마 집에 가셨다. 근데 광수 와 오노? 벌써 어둠이 내린 여름 저녁이다. 소양은 우는 광수를 마루에 앉히고 저는 다리를 들어올려 살핀다. 발에서 피가 연신 흘러내린다. 흙투성이가 된 발바닥이 피범벅이 된 상태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법 큰 상처이다. 소양이 발을 만지자 광수는 더 큰 울음으로 난리를 떤다. 어찌된 일이고 발바닥에서 피가 난다. 어디 찔린나 비있나? 광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광수 애미가 들이닥치고 큰아짐에도 마루로 나와 광수를 달랜다. 뭐고? 광수야 무슨 일이고? 작은아짐의 호들갑 속에 잠시 더 큰 울음소리로 답하던 광수는 작은아짐의 무지한 손바닥으로 등짝을 한 대 맞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다. 문디가 쫓아오길래 도망가다가 밭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놀려대는 아이들이 성가시고 화가 나서 분명 문둥이 떼가 겁주느라 돌아서는 신용을 했을 테고 그 바람에 아이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져 도망치는 사이에 광수는 남의 집 배추밭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그 밭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 무지막지한 탱자나무 가시에 발바닥을 깊게 찔린 것이다. 자, 이제 됐다. 그 봐라, 네가 글카에 다치제. 헝겊으로 발을 동여매주며 소양이 광수에게 개눈을 뜨고 중얼거린다. 아이고, 남자들은 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아들도 배고프겠다. 내 배가 허전한 걸 보이. 소양아, 우리 다 대청해서 저녁 먹도록 챙기거라. 옆에 앉은 광수 애미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소양에게 시키는 큰아줌매다. 광수 애미도 허기진 지가 오래고 말싸움 하느라 반찬도 만들지 못한 저녁이 돼버렸다. 서로들 말도 없이 서걱거리는 반찬 없는 저녁을 먹으며 추석이 가까워서인지 밤 공기가 이젠 여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안악들이 물동이를 채우느라 우물 까는 연신 바쁘다. 추석이 사흘 내로 다가오자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이고 나르는 여자들 때문에 지목수는 성가심을 느끼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빨리 마저 남은 기화를 이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인심 좋다고 소문난 김 회장한테 넉넉한 품삯도 챙길 것이 설레지만 물 길러온 여자들을 배려하면서 일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굶뜬 노인네나 안악들의 느린 두레박질에 보다 못한 장씨나 지목수가 들어서서 물동이를 채워주곤 한다. 사람이 지붕 밑에서 얼쩡거릴 때면 그 무거운 기와장 한 장이라도 떨어질세라 일이 늦어지기 일쑤이다. 장씨, 정각이 있는 기다. 임금님 대거리 아이고. 그저 물 새지 않도록 하면서 고만이다. 아무리 그래도 틈은 맞추어 가야지요. 이번에 온 기와는 불이 셌던가 봅니다. 이가 잘 안 맞을 정도로 틀린 것이 많습니다. 단단하게는 하겠지만서도 불기운이 지나치게 센 가마에서 구워진 탓인가 기와가 일그러졌다는 말이다. 그것을 가지런하게 하기란 또 한 품이 더 들어가니 일이 더디다. 나무 사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어깨에 기와를 한 층씩 올려서 지목수는 지붕으로 오르고 장씨는 조심스레 지붕 위에서 받아 올린다. 밑으로부터 쌓아가니 올라갈수록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고 더군다나 기와를 내려놓을 자리도 점점 좁아진다. 목수님, 이제부터는 아예 쌓을 기와를 다 올려놓아야 일이 되겠습니다. 3면이 완성됐고 이제 남은 한 면은 기와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
목수님이 위에서 덤성덤성 놓으시지요. 장씨가 노인네 생각하는구만. 안 그래도 사다리 오를 때 다리가 쌀이나무 가지같이 휘청거려서 힘이 들었다네. 그럼세 몸이 장씨보다 가벼운 지목수가 지붕 위에서 기와를 받아 여기저기 눈썰미 있게 모아놓고 장씨는 힘을 쓰는 모양새로 어깨 위에 한 다발씩 올려서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간다. 물동이를 한 손에 든 소양이 우물에 왔지만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는 멈칫거리며 선뜻 물을 뜨지 못한다. 장씨가 기와를 올리며 그 모양을 보고 아가씨는 저쪽에서 물을 기르면 된다. 이쪽으로는 오지 말고. 대답 없이 소양은 사다리가 놓인 반대편으로 가서 물 바가지를 우물 속으로 늘린다. 한 발씩 줄을 당겨보는데 함석 쪼가리로 나무에 이어붙인 두레박이 온통 구멍투성인가 물이 반도 남지 않은 채 올라온다. 그래도 소양으로서는 그저 열심히 물을 퍼올리는 수밖에. 장씨가 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와를 두어 번 올리다가 기어이 소양이 옆으로 온다. 아가씨, 그 두레박 좀 보자. 물을 푸는 게 아니라 흘리는 게 더 많구만. 하고는 두레박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달구지 연장통으로 가서 망치와 못을 찾아서 여기저기 못질을 하고 양철을 펴고 누르고 굽히고 하더니 돌아와서 손수 우물에 넣고는 한 바가지 퍼 올린다. 한결 낫구만. 이제 됐네. 하고는 소양에게 돌려주고는 사다리로 돌아간다. 소양이 한 바가지 퍼올리니 손과 팔에 느껴지는 무게부터가 다르게 묵직하다. 물이 새지 않은 채로 올라온다는 얘기다. 아저씨예, 고마워예. 인사를 남기고 소양이 따뱅이를 머리에 이고 줄을 입에 문다. 그거 이겠나? 내가 이해줄까? 사다리 위에서 인사를 받던 장씨가 내려다보다가 옹기 속에 담긴 물을 보고는 묻는다. 언지에 지가 할 수 있습니다. 철들고부터 한 일 아니던가. 대포집에서도 수없이 이고 날랐던 물동이라 소양은 능숙하게 배 위로 들어올리고 거기서부터 손바닥을 미끄러져 물동이를 가슴까지 올리고 나서 비로소 팔을 뻗어 머리에 앉힌다. 아무리 기술 좋게 한다고 해도 일렁거리는 물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이 머리로, 턱으로, 그리고 가끔은 가슴팍도 적시는 경우가 있다. 입에 물고 있는 따뱅이 줄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지자 소양은 훑어가며 박자를 넣고 걸어간다. 지붕 위에 앉으이 동네가 다 훤하게 보이네. 근데 아까 그 젊은 처자 종가로 가네? 그 집에 그런 처자가 있었나? 하면서 지목수는 눈을 맞은편 김씨 종택에 두고 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물리고 갔던 그 처자요? 그래. 전에 그 집에 몇 번 갔었지만 본 적이 없는데. 안 그럴라? 글쎄요. 우리가 뭐 그리 많이 갔다고. 뭐 딸이거나 누이거나 하겠지요. 기와를 가지런히 챙기며 대수롭지 않게 장씨가 말한다. 아니다. 그래도 별채 수리하면서부터 그 집 식솔들은 다 안다. 식구라고 해봐야 뭐 몇 명 안 된다. 아 참, 어깨 아프구만 뭐 하십니까? 이거나 받으시지. 언제 올라왔는지 기와 한 묶음을 어깨에 올린 장씨가 사다리 꼭대기에서 넋놓고 종택을 보고 있는 지목수에게 푸념한다. 아 그래. 뱁새같이 한쪽 다리를 길게 늘인 지목수가 경사진 지붕 위에서 기와를 나누어 받으며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 싶다. 장씨 한숨 돌리고 이 보자. 어쩌면 추석 전에 끝낼 것 같다. 추석 전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끝내야지요. 저도 한양으로 추석 쐬러 가야 됩니다. 자네 집이 서울이가? 우리가 같이 일한 지가 그럭저럭 3년이 넘었구만서도 내는 장씨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아니지, 내가 물었어도 자네가 말을 안 했다이가. 들은 채 만 채
우물가에 새로 두른 쑥돌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장씨다. 식구는 있나? 지붕에서 내려올 생각도 않은 채 지목수도 아래를 보고 묻는다. 아, 그만 내려나오시지요. 조심하시고. 그동안 지목수가 안 물어본 것은 아니다. 고향이며 전에 뭘 했는지, 어쩌다 이곳 골짜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지만 이름 석자 빼고는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장씨라 이제는 아예 더 묻지도 않는 지목수였다. 오늘도 그렇다. 점심은 잡숫고 하십니까? 흰 모시적삼에 바지까지 풀을 먹여 까실거리는 것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 태섭이다. 아이고, 회장님이 어쩐 일로? 사다리를 황급히 내려오면서 지목수가 반긴다. 내도 아침 저녁으로 들락길이면서 일이 어째돼 가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나흘 하면 다 끝나겠구만요. 아닙니다. 옷잠이 내일 끝낼 깁니다. 추석도 있고 해서 시간 맞춰 잘 끝내볼락 합니다. 어쩌든지 욕 봐십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일 마치는 대로 우리 집으로 오이소. 내도 추석이다 뭐다 해서 집에 있을 깁니다. 태섭이 우물을 한 바퀴 휘 둘러본다. 잘 지었다. 지붕도 큼지막하게 우물을 잘 덮고 있고 새로 깔아놓은 쑥돌들이 우물가를 에워싸고 있다. 자기가 들어 이렇게 마을에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태섭이다. 요즘 기분이 좋은 태섭이 어디 잘 지어진 우물 때문이던가? 아, 회장님. 아까 전에 정택에서 물 길러온 처자가 있던데 회장님 식구입니까? 다 컸던데. 정각 처마 끝을 보고 있던 태섭이 다 컸다는 소리에 눈을 힐끔 떠서 지목수를 보며 너의 여식이 다 컸든 말든 지목수가 와? 좀 당혹한 질문에 흠칫 놀라는 지목수 표정이다. 아닙니다. 지는 못 보던 처자가 물을 들어오길래 디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당황한 지목수는 장씨를 재촉하여 일을 계속하고 이리저리 우물가를 둘러보던 태섭도 뒷짐을 짚고 가버린다. 아직도 줄기가 성한 고구마 능쿨을 손으로 헤집어가며 광수애미는 땅을 뒤적거린다. 잿상에 올리거나 먹을 것을 캐러 텃밭에 온 것이다. 말이 추석이지 아직 오곡이 연글라 치면 좋기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텐데 늘 잿상에 올릴 것도 흔치 않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제 딴 년한테서 씨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동서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다. 부엌에서 일 시키려 데려온 아이가 아닐세. 이제 나이로 봐서도 그건 안 맞아들고. 그러면 먹고? 소양의 나이를 생각해봐도 딴 여자한테서 본 아이는 아니다. 또 동서가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분명 씨앗하는 태도는 없으니 도통 모를 일이다. 허리를 펴고 뒤돌아서 저만치 역시 연근 고구마를 찾고 있는 소양을 보다가 부른다. 야야, 니 일로 좀 온나? 손에 고구마 몇 개를 들고 있지만 크기가 그저 그렇다. 소양이 고구마 능쿨에 엉덩이를 반쯤 묶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려 광수애미를 본다. 와이에! 좀 오라카이? 오라고 한 작은 아지매가 오히려 소양이 쪽으로 발을 옮긴다. 고구마 줄기를 다치지 않게 발을 성큼하며 작은 아지매가 소양이 쪽으로 다가간다. 네 말이다. 우리 집에 뭐하러 왔노? 내 말은 어째 오게 됐노 하는 기다. 그저 애기 주먹만 하거나 아니면 어른 엄지만한 굵기가 전부인 고구마 몇 개를 손에 들고 있던 소양은 대답 대신 흙 묻은 고구마를 손으로 털어낸다. 그건 큰아지매한테 물어보이소. 지는 말 못합니다. 뭐라고?
말 못해? 야야, 니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나? 와 말을 못해? 큰아줌매가 그저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니 그때까지 맡겨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자신을 하수다루듯 하는 작은 아줌매가 엊그제 큰아줌매가 한 말 때문에 하는 질문인 것을 소양도 안다. 비밀은 아니라 예. 걔도 큰아줌매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 예. 그라이 지도 말 못합니다. 더 궁금해지는 광수애미다. 사실 동네에서 안방 차지하고 있는 동서 빼고는 아무도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밤톨만한 연글지도 않은 계집아이가 당돌하게 딱 잘라서 대답을 한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다. 소작이라도 붙이는 사이라면 은근히 유세나 협박을 할 수 있을 테고 집안 대소사에 불러주는 것을 빌미로 큰 목소리가 통할 수도 있지만 이 계집아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 비밀 지키구마. 먹고 내기만 말해두고, 응? 허리를 반굽혀 땅을 보고 있는 소양의 눈높이로 얼굴을 맞대며 이제는 달래보는 광수애미다. 아, 참. 안 돼, 얘. 그리고는 소양이 돌아서서 저만치 가버린다. 어이도 없고 엉치가 막히는 기분이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다. 니 정말로 그랬지? 안 좋을 낀데? 눈에 쌍심지가 돋아있는 광수애미는 체념하고 고구마 줄기를 확 걷어챈다. 됐다. 고마 가자. 소양은 대소쿠리를 허리에 끼고 광수애미의 뒤를 따라온다. 작은 아지매요. 와. 냉담한 대답이다. 광수 보고 지한테 글 좀 가르쳐주라 해줘 있어. 글? 자기도 배운 적 없는 글을? 안방에 있는 동서야 그래도 서울 내기고 무신 학교를 다녔다고 했으니 글을 안다고 하지만 촌에서 여자가 글을 왜 배워? 그 시간에 풀이나 더 메고 길쌈이나 하면 더 하지. 야, 글은 와 배울라 카노? 일이나 배우면 되지. 그냥 배워둘라꼬 얘. 아이고야, 추석에 할 일이 태산이다. 내일 모레 아이가. 누구를 부를꼬? 엉뚱한 대답이다. 아니 광수애미의 머릿속에는 동네 안악 중에 누구를 불러서 추석일을 할 것인지로 가득하다. 사실 종가의 일을 혼자 감내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여느 집 제사도 차리기 힘든 게 추석상인데 종갓집 제사이니 오죽하겠는가. 제종들이 모여도 기백 명은 들 것이고 사당에 모실 음식만 해도 수십 가지이니 그 입을 먹이고 그 재기를 채워야 하는 일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도 광수애미의 입에는 큰 미소가 번진다. 올 가을 추수만 끝나면 방금 고구마를 캐온 그 옥답이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이 그저 좋기만 하다. 논도 스무마지기는 준다고 했겠다. 동서 시집살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내 살림 내가 꾸리며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것이다. 읍내에 있는 청수장 색시들이 한다는 파마라는 것이 눈에 선하다. 조속으로 감고 말리고 빚고 틀어올리고 하는 불편도 없앨량 꼭 파마도 하리라. 소양이 바짝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손이 오글거리고 가슴 저리게 혼자 유람을 하며 집으로 가고 있다. 소설대문이 보일 때 문 앞에 웬 남자가 지게를 진 채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무슨 일로 온 것이 확실하다. 광수애미는 큰 목소리로 묻는다. 누군데 남의 집을 기웃거립니까?